드래곤볼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그분이 다시 등장한다면 프리저이건 셀이건 한 방에 날려버릴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의 주인공 아크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1연장서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댓글에 적어주시고 또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드래곤볼 최강은 아크맨인데 왜 다시 등장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기억이 잘 안 난다, 아크맨이 누구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아크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은 타오 파이파이에게 죽은 우파의 아버지를 살리려고 드래곤볼을 모으던 중에 마지막 한 개의 드래곤볼이 드래곤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오공은 드래곤 레이더를 만든 부루마에게 물어봤지만 부루마도 도저히 모르겠다, 혹시 동물이 삼킨 것이 아니냐, 포기해라 라고 했고, 손오공은 크게 실망하고 있자 무천도사가 점쟁이 바바라는 할머니를 소개해 줍니다. 그렇게 점쟁이 바바를 찾아갔지만 점쟁이 바바는 돈 1000만 제니를 지불하거나 5명의 강자를 상대로 싸워서 이긴다면 드래곤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룰은 아주 간단해요. 항복하거나 호수에 빠지면 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룰과 큰 차이는 없죠. 점쟁이 바바 쪽에 5명의 강자 중 최고의 선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크맨입니다. 물론 손오공 일행이 5명의 강자들과 싸웠을 때는 손오반 할아버지의 깜짝 등장으로 이날만 아크맨이 4번째의 강자이기는 했지만요. 무천도사의 말에 따르면 과거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한 경험도 있을 정도로 실력자이지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크맨은 인간이 아니에요. 드래곤볼 대전집에 적혀있는 아크맨의 설명을 보면 지옥에서 태어난 악마이고 아존이라는 누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크맨의 모습만 보고 정말 패션 센스가 없구나, 거기다가 어른이고 무도가인데 정말 이런 모습을 하고 싶을까, 정상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말이죠. 아크맨이 지옥 출신의 악마라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모두 용서가 됩니다. 사실 무천도사도 아크맨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거기다 손오공과 야무치는 아크맨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무천도사는 싸우기 전에 죽지 말라는 어드바이스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니, 항복이라고 말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무천도사는 죽지 말라는 어드바이스를 남긴 것일까요? 물론 미이라라는 선수도 상당히 강했고 야무치보다 훨씬 강한 듯 보였지만요. 아마 무천도사가 정말로 걱정하고 있던 상대는 아크맨이 아닐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미이라와의 싸움에서는 항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크맨과의 싸움에서는 항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게 아닐까요? 분명 아크맨은 강한 선수이고 또 지옥의 악마이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손오공이 타오파이파이를 만나기 전에 아크맨을 만났다면 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손오공과 무천도사의 전투력인데요.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재미로 봐주세요. 손오공은 아크맨과의 전투 3년 후인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의 전투력이 180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무술대회 결승전에서 천진반과 싸웠는데요. 그때의 손오공의 전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맨의 전투력을 굳이 따지자면 이때의 손오공의 전투력보다는 훨씬 아래겠죠. 또한 무천도사의 전투력 139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무천도사는 아크맨 때나 3년 후에 천하제일 무술대회 때나 전투력의 차이가 그렇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무천도사도 인정하는 아크맨이기 때문에 무천도사의 전투력과 그렇게 차이난다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완벽한 비공식이지만요, 일본의 드래곤볼 캐릭터의 전투력을 연구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당시에 손오공의 전투력이 150, 그리고 아크맨의 전투력이 130이라고 적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길 타오파이파이가 전투력이 125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크맨이 그 무시무시했던 타오파이파이보다도 강하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크맨이 정말 무서운 것은 전투력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죠. 아크마이트 광선. 사실 이 기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크맨이 최강이라고 이야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누구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크마이트 광선에 맞으면 그 악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는 폭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손오공의 마음은 동물이나 아기 같아서 이 아크마이트 광선에 맞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결국 아크맨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손오공에게 이길 수 없었습니다. 드래곤볼 대전집에도 아크마이트 광선 공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공격하려는 상대를 향해 두 손가락을 가리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너무 빠르다면 아크맨이 두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킬 수가 없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많은 분들이 아크맨이 나서서 싸운다면 많은 빌런들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빌런들은 공통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크마이트 광선에 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물론 빌런이 아니더라도 아크마이트 광선에 맞고 살아남을 자가 몇이나 있겠냐 싶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아크맨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아크맨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구에는 많은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피콜로 대마왕을 시작해서 라디츠, 베지터, 셀 등등 많이 있었죠. 점쟁이 바바는 손오공을 보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언젠가는 지구를 구할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아니 왜? 바로 옆에 아크맨이 있잖아. 아크맨만 있으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확실히 이 부분만 생각을 해봐도 점쟁이 바바는 아크맨으로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점쟁이 바바는 아크맨을 자신의 종업원처럼 데리고 있어요. 거기다 아크맨은 선수들 중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가 오지도 않고 대기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봐도 아크맨은 어떠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점쟁이 바바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점쟁이 바바인데 지구가 위험할 때 아크맨 가서 싸우고 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이유 같습니다. 아크맨은 지옥에서 태어난 악마예요. 아마도 아크맨의 이름에 아크는 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맨은 사람, 그러니까 아크맨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람 또는 악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지구의 평화를 원할까요? 아니면 악당들이 나타나 지구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 실제로 어린 손오공도 죽이려고 했던 아크맨입니다. 아크맨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크맨에게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악당들을 물리쳐줘 라고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아크맨이 악당을 물리쳐서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아마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귀싸대기를 막. 두 번째 이유, 아크맨의 공격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거기다 이건 작가 피셜입니다.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직역할게요. Z전사는 많은 악당을 쓰러뜨려 왔는데 아크맨이 아크마이트 광선으로 쓰러뜨려 준다면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마 상대에게 맞지 않았을 것이고 이젠 그런 레벨의 전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작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전투는 전투력 130 정도의 아크맨이 아무리 광선을 쏜다고 맞을 수 있고 그런 레벨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광선에 맞는다고 해도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오즈의 초능력도 초반에는 크리링을 상대로 엄청난 효과를 봤지만 네퍼가 왔을 때 차오즈의 초능력은 전혀 듣지 않았죠. 뭐 이런 상황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거기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기뉴가 프리저와 체인지를 하고 우주 최강이 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동안 하지 않았나요? 이 내용도 방금 전에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뉴와 프리저의 싸움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라 생각이 돼요. 기뉴가 체인지를 했다고 해도 아마 프리저는 여유로 피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기뉴도 자신의 체인지의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저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그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었겠죠. 바로 얼마 전에 영상에서 프리저 일족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프리저군이 무서운 것은 프리저뿐만이 아니에요. 콜드 대왕도 살아 있습니다. 기뉴가 만약에 프리저와의 체인지가 성공했다고 해도 콜드 대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히 프리저나 콜드 대왕이나 기뉴가 넘볼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드래곤볼 슈퍼로 오면서 전투력뿐만이 아니라 많은 능력들이 소개되고 있지만요. 분명한 건 이들의 전투력이나 실력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크맨이나 기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 바비디처럼 어떠한 능력으로 똘똘 뭉친 마도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점쟁이 바바가 지구가 위험에 닥쳤을 때 아크맨을 부르지 않았다 생각하시나요? 운 좋게 아크마이트 광선이 셀이나 마인부에게 맞았다고 하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뉴가 프리저와 체인지를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연장선은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드래곤볼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면 하는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에 관련된 제보가 있으시다면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아크마이트 광선을 맞고 죽지 않는 자는 세상에 딱 2명 있을 것 같아요. 손오공과